노래에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저녁을 책임져 주시는 분, 지혜와 위트까지 겸비한 얄미운 우리 신주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얘기도 또 만만치 않아요. 네. 일단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 blame. I was so untrue. I could live without love. In my life. 지금 들으신 곡은 스틸 하트의 She's Gone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기도 한데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을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일당은 달라는 도둑 베이비시터.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무슨 일이었는지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일 온라인 게시판에는 도둑 베이비시터 사진 공개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작성자는 월급 400만 원에 들어온 입주형 베이비시터가 도둑질을 했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말을 문을 열었는데요. 네. 친정 엄마가 택배 확인을 위해 대문 앞 양수기함을 열었다가 보따리를 발견했고 네. 그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이상해서. 네. 네. 결국 경찰을 불러서 현행범으로 그 베이비시터분을 체포했고 훔친 물건을 확인했더니 냄비, 인덕션, 화장품, 어머나. 옷, 명품 지갑, 장난감 등 무려 40개가 넘는 물건과 동전들도 잔뜩 발견이 된 건데요. 더 황당한 건 이 네. 베이비시터가 경찰 조사를 받고 3일 만에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어서 멘탈 갑이라고 합니까? 이 작성자분이 네. 아이 보는 일이 엉망이라서 일을 그만해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런 네.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아이를 보러 다른 집에 들어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인덕션하고 장난감 네. 뭔가 이게 두서가 없네요. 그냥 아무거나 다 훔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물건을 보니까 물건이 막 새 거 막 반짝반짝한 거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작성자분도 그렇게 쓰셨는데 네. 가져가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물건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 티 안 나는 것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나중에 가져갔으면 네. 자신들이 끝내 몰랐을 정도의 물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좀 알아서 차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였던 것 안 같아요. 쓰는 어디 네네. 구석에 있었던 네. 거 이런 네. 거를 한 40개가 넘는 물건을 네. 훔쳤고 그런데 임금은 달라 이렇게 문자 보냈다 네. 이런 거군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네네. 우리 법률 용어로는 이런 분들을 이제 가사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가사 사용인 네. 말이 좀 어려워요. 가사 사용인.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도와주시는 분 이모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용인 이래가지고 가사 사용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 국가에서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걸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감독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 1년 넘게 일해도 사실상 법상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집안마다. 법적인 문제를 이제 변호사님과 살펴볼게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빼박. 네. 절도죄는 확실히 적용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절도죄는 확실합니다. 이분이 뭐 자신이 다른 데다가 보관한 게 아니라 그 집 뭐 문 밖에 앞에, 있는 네네. 양수기함이라고 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네네. 거기다가 보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점유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절도죄는 확실합니다. 점유를 이동시켰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지금 작성자분이 매우 네.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형사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조사받고 바로 뭐 귀가 조치도 되고 처벌이 안 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조사받고 당일날 구속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처벌은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됩니다.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네. 왜 나한테 문자 보냈지, 전화했지, 집에 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겠죠. 왜 그냥 이건. 집에 가서 저렇게 편하게 있지 저 사람은? 다른 집에 또 가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절도죄는 이제 확실하게 네. 적용이 되는 거고
절도죄 말고 다른 어떤 혐의도 있습니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다르게 혐의가 인정된 건 없는데 네. 지금 아이를 볼 때도 뭐 엉망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분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분도 경찰 조사 받은 지 3일 만에 네. 2주 동안 일한 거 돈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고 그게 더 황당하고 속상해서 나고, 네. 네, 이렇게 글을 올리셨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절도죄고 가서 뭐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경찰이 되나요? 일단 네.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집에서 이제 경찰이 뭐 물어봤나 봐요. 네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처음에, 그렇다고 해도 이 자체가 지금 뭐 동영상까지 찍어놓은 게 있고 하니까 네네. 이거 절도죄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영상까지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럼 임금 문제를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2주 동안의 임금 달라 이렇게 네. 문자를 보냈는데 지급을 일단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급은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급은 해야 네. 돼요. 이렇게 지금 억울해도 억울해도 네. 지급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군요. 네, 절도한 건 그렇습니다. 절도한 대로 벌을 받고. 네. 그래요?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글 올리신 분, 그러니까 고용주가 되는 거죠. 네.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은 딱 그 근로기준법상 그 처벌규정까지 적용이 되는데 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민사로 접근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지급 안 하시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또 이런 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죗값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별도다. 법적으로는 별도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긴. 막 누리꾼들이 그 글에다가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해라. 합의금을 받아라. 막 그래가지고 그 지급하지 말고 그러면 2주 동안이면 벌써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400만 지급하느니 원이었어요. 차라리 뭐 합의금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또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누리꾼 댓글들을 보면은 네. 임금을 지급할 건 일단 지급을 하고 네. 합의금을 많이 받아라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리꾼들 네. 반응을 보면. 그런데 이 네. 합의금이라는 게 네. 물론 이분이 이제 합의서를 받는다면 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소 취소의 의미,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가사 사용인 이분은 그런 거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미 아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죠. 그런 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굳이 합의금을 드릴 테니까 저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고소를 취소해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의금이라는 건 형사 합의금이라는 거는 뭐 가해자가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또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합의금 네. 차원 그 맥락이. 네. 네. 그런데 이제 작성한 분이 그냥 절도를 저질렀으니까 네. 미워서 화가 나서 돈을 안 주겠다. 네. 거기까지가 아니라 실제 베이비시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줄 수 없어. 이런 네, 논리잖아요. 이 베이비시터가 온 네. 첫날부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핸드폰 보는 일에만 열중했다. 심지어 아이를 보는 게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우리가 제발 잘 돌봐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열흘 만에 이 계약을 취소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네. 보내기 하루 전에 이런 일이 그렇군요. 일어났다라고 네. 글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불성실하게 네.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만약에 임금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좀 불성실하게 했다고. 너무 게을르고 뭐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임금은 일단 약속한 걸 줘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도 네. 초기에 뭐 2주 동안에 잘 해주시면은 그 임금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네. 30%만 드렸다가 아니면 70%만 드렸다가 네. 나중에 다시 월 말에 정상적으로 일이 되면은 다시 다 정산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처음에 말씀을 잘 하셔야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면 계속 이제 뭐 한 달 간격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드릴 수가 뭐 그럴 없네요. 수 있죠. 이런 다툼이 나쁜 주인의 경우에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은 그 즉시 네. 그냥 중단을 시키고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미 열흘이 넘었기 때문에 돈은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성실 의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성실 임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베이비스터를 소개한 곳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는 뭔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어떤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 취업을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취업을 알선하는 곳이 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소개소나 뭐 헤드헌터나 이런 네. 데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일자리 소개해 주시는 데에서는 그렇게까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원 보증이 예를 들면 입주하시는 경우에 네. 조금 이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일하던 곳에 연락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걱정되죠. 불구하고 뭐 급해서 그런지 이분을 이제 집에 들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같이 사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입주 네. 베이비시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CCTV를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집안에 혹시 아이가 다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베이비시터가 사실은 조금 못 믿어와서 네. CCTV 설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집안에 이게 CCTV를 이 설치하는 것? CCTV 문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도 민감하죠. 현재도 설치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지인의 네. 어머니도 이제 입주 이 가사 사용인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집에 CCTV가 있고 24시간 켜져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도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나의 모든 사생활이 내가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할지언정 가사 사용인으로 일을 할지언정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생활이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4시간 감시받는 느낌은 참 참기 어렵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내 아이만 우선을 해서 네. 무조건 이걸 동의해야지만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만 봤을 때 동의를 해야죠. CCTV를 촬영하려면 동의, 네, 베이비시터가 그렇죠. 동의를 해야만 네, 한다. 네. 그렇겠군요. 네. 아무래도 또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작성자 분이 베이비시터의 사진을 올렸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하는 거 아니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뒷모습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어떻게 처음에 최초 작성한 문구 그 글을 못 봤는데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이런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가정에 가서 똑같이 다른 아이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다른 네. 집의 물건을 또 훔치고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공익적인 취지로 글을 이렇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적인 저번에 강조하신 게 있죠. 공익적인 취지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드라이하게 올려야 된다. 그 얘기 하셨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정된 글을 봤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 앞모습 사진도 아니고 뒷모습이었다. 근데 이 가사 사용인 이런 분들이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제 일을 하실 거고 그렇죠. 지금 여성이 지금 사회 활동이 너무 많죠. 커지면서 네, 네. 꼭 필요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친정 엄마 뭐 시댁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만 너무 의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렇죠. 상처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수의 일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